업주는 지자체에 신고한 합법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육 중인 개들은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았습니다.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뱀 문희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웃으면서 인사드렸지만 오늘 좀 무거운 주제 얘기해야 네. 됩니다. 이 번식장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강아지 공장. 이 번식장에서 개 1,400여 마리가 구조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경기도 화성의 한 동물 생산 업체죠. 여기서 무려 1,426마리의 개가 구조가 됐습니다. 정말 작은 아이들이 많았는데 말티즈, 포메, 시츄. 아이고,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 여기서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또 경매장을 거쳐가지고 펫샵 그렇죠. 요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좁은 공간에 강아지들이 빽빽하게 있던 장면이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저 학범 대표가 기사를 잘못 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쓰셨어요. 맞아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네. 이 동물 생산업 이거 다 허가받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곳이 경기도 화성에 허가받은 생산업체 78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위클립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허가제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방송하던 중간에 정말 심각한 강아지 공장 문제가 터졌었고 2016년에 이게 이제 허가제로 강화가 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요. 허가받고 운영하던 곳이 이렇게 적발될 정도면은 지금 허가받지 않고 운영되는 것은 더 심각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조가 된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부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보가 있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어미배를 갈라서 새끼를 꺼내는 등 동물학대가 있고 안락사를 시키거나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뒷산에 매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SNS 제보를 한 거고요. 이를 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보받은 당일날 경기도 특사경이랑 반려동물과 직원들을 현장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동물학대 혐의가 확인이 되면서 동물생산업 소유주, 번식장 주인과 얘기를 해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고 이제 개 전체를 구조하게 된 거죠. 현장에서 냉동고에서 93마리의 이제 사체가 나왔고요. 구조한 동물을 이송하는 작업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된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하고 여러 동물보호단체가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선 경기도가 여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요. 반려마루 여주, 여기에 583마리, 그리고 화성에 있는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 104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이제 동물보호단체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려마루 여주의 경우에는 아직 정식 개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긴급으로 보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까 그 어미배를 갈라서 새끼를 꺼냈다, 뭐 안락사 시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한 얘기를 보니까 아이고야 동물병원비 절감하기 위해서 백신 주사 투약 행위를 본인들이 했고 또 임신한 모견에게 제대로 아이고 이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혈당 증세를 보이거나 죽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서 새끼만 꺼낸다거나 와 이거는 정말 이게 생명한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게다가 정말 악독한 불법 시술도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끔찍하긴 하지만 모든 게 다 불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배가 갈린 채 죽어있는 모견 사체가 나왔는데 커터칼로 새끼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외에도 뭐 안락사 약물, 뭐 백신 같은 각종 약물, 그리고 뭐 대량의 주사기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당연히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위반이고요. 화성시가 이것을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 금지됐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벌써 6년째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잔인한 자가진료가 계속 있었다는 거고 진료 행위라고 볼 수도 없죠. 사실은 정말 학대 행위라고 네. 저는 보는데 네. 문제는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그 근본에 이런 약물들을 구하기가 쉬웠다라는 게 사실은 먼저 거거든요. 맞아요. 약물 구하기 힘들면 이건 못하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1,4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중성화 수술을 받고 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입양될 예정인데요. 네. 경기도 수의사배 동물사랑 봉사단을 비롯한 수의사들 봉사단체가 요즘에 많아요.
이런 곳들이 나서서 이제 개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자꾸 예쁘니까 키우고 내가 외로우니까 키운다라는 생각이 더 많다면 저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반려라는 말이 사실 나 외롭다고 또 내가 보기에 귀엽다고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애완에서 반려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네. 좋겠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 이런 거 좀 강하게 처벌해가지고 일벌백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있는 아이들 잘 우리가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